코스피가 이번 한 주에 이제 1.47%, 여기 이제 주봉입니다. 여기 빠졌는데, 사실 더 많이 빠진 것처럼 우린 느껴지지만, 처음엔 또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온탕 갔다가 냉탕을 확 빠지는 바람에 뭔가 더 느낌적으로 안 좋은 그런 한 주였는데, 이번 주 초에 미국에서 이제 그 PCE 가격 지수가 좀 둔화된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긴축에 대한 부담도 좀 덜어주고 뭐 테슬라가 뭐 서프라이즈 내고 막 이랬죠, 판매량 같은 거. 그래가지고 되게 긍정적이었던 느낌이었는데, 근데 문제들이 이제 몇 가지가 터집니다, 그죠? 뭐 중국, 뭐 미국 둘이 이제 뭐 첨단 기술 이런 거 가지고서 싸우고, 이번엔 다시 뭐 다행히도 이따 뭐 얘기 더 하겠지만, 옐런 예전 의장이고 지금은 이제 재무장관이 또 중국에 가가지고 얘기를 잘 그래도 하고 온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또 FMC 이 의사록이 6월 달께 나왔는데 이것도 꽤나 매파적이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것 중에 이제 고용지표 발표 전에 ADP 민간 고용지표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너무 고용이 높게 나와가지고 그게 좀 시장에 부담이 됐던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특히 저 새마을금고 아주 이 높은 대출 연체율 때문에 이 우려가 사실 주말 쪽으로 쭉 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졌고, 또 하락으로 이제 어쨌든 커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코스피가 또 많이 밀렸고, 코스닥은 더 민감하게 좀 반응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번 한 주에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부진한 한 주를 좀 보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좀 더 매크로를 조금 더 보셔야 된다라는 게, 그냥 갖다 놓고 보면 뭔 일 생긴 것 같고 되게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체크를 해볼 것들은 체크를 좀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랑 LG전자랑 2분기 실적이 있었죠. 3분기는 2분기 잠정 연결이 매출이 이제 60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6천억 이렇게 나왔는데, 1분기도 안 좋았고 사실 2분기도 안 좋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2분기에 대한 사실 기대치가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이제 이번 달 말에 이 컨퍼런스 콜이 있을 겁니다. 컨퍼런스 콜은 이제 실적 내고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실적이 나왔고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이던스를 좀 제시하는 그런 이제 뭐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이런 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발표에서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걸 봐야 되고, 중요한 거는 저 수치보다는 그 컨퍼런스 콜을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이번 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것들도 있고, 요새 뭐 공매도가 또 갑자기 반도체 쪽에 붙어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게 좀 부담을 주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때문에 떨어졌다 이러고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점차 나아질 상황에서 사실은 다른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에 그랬다라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이제 문제는 주말에 이제 미국 고용 보고서는 이제 금요일 날 나왔고요. 그거 앞서서 이제 ADP 민간 고용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 민간 고용이 이제 이게 좀 많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요게 이제 ADP 민간 고용 요거거든요. 요건데 예상치가 22만 8천이었어요. 근데 49만 7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예상보다 2배를 뛰어넘었으니까 고용이 되게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저건. 그럼 고용이 너무 좋아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제 긴축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성을 갖다 주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좋은 여파를 줄 리가 없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새마을금고 문제까지 터지면서 PF 같은 이런 취약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되고, 또 뭐 유동성 이슈가 터지고 뭐 이런 상황이고, 다음 주 증시가 사실 이번 주 같은 이런 부진을 보이지 않으려면 이게 좀 해결이 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고용지표 데이라 그래가지고 매달 첫째 주 금요일 날 나오는 그 고용지표 쭈루는 뭐 실업률부터 주르륵 나오겠죠. 그거를 좀 살펴보시면, 요거는 이제 금요일 날 밤에 나오는 건데 여기 있네요, 그죠? 실업률은 어쨌든 간 나쁘지 않습니다. 3.6 정도 예상치랑 똑같이 나왔고요.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 이런 게 보면 예상이 22만 5천인데 아까 이제 ADP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막 2배 넘게 나왔는데 얘는 이제 20만 9천이라서 예상보다 적죠. 이게 좋았다는 거고, 민간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이것도 예상이 20만인데 14만 9천이 나왔으니까 예상보다 낮습니다. 그럼 이거는 아까 우리가 ADP에서 봤던 거에 대비해서는 ADP는 이제
오토 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다른 이제 회사에서 나온 거고, 요거에서 나온 고용부에서 나온 거는 이제 요렇게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적어도 뭐 긴축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제공하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아까 나온 지표에 대비해서. 그래서 그나마 좀 한숨을 좀 돌렸다? 예, 약간 요런 느낌이고, 걱정인 거는 역시나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 새마을금고 이슈입니다. 이 새마을금고 이슈가 참 그지 같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유동성 이슈를 결국은 가져오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요즘 세상 자체가 뭐 차익 실현이다, 뭐 고점 논란이다 이러면서 단기적으로 일단은 한 반년간 그래도 올랐던 시장에 어떤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있는 시장인데, 거기다가 우리 시장에 이런 게 아주 큰 게 좀 부각이 돼가지고 나쁘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시장에 조금 밀린, 갑자기 좀 매도가 나왔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그 기업에 뭐가 문제가 있나라는 걸 살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살펴보셨을 때 별게 없어. 근데 이런 것보다 그냥 특별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문제 하나가 지금 터질랑 말랑하는 그런 좀 불안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더 나쁜 거고, 거기에 매도가 쏠린 거고, 외국인도 나가버리는 거고, 이런 거지. 이게 어떤 그 기업 자체에 있어의 펀더멘탈이 무너졌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괜찮습니다. 뭐 뒤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요번에 나온 뭐 기사들 보니까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이제 뱅크런이라고, 이제 뱅크런이죠. 우리가 뭐 옷 사러 가고 뭐 우리가 뭐 사러 갈 때 오픈런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비슷하게 뱅크런이니까 이제 은행으로 뛰어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내가 거기다 이제 예치를 해놓은 자금을 이제 인출을 해가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새마을금고 망하면 아 이거 어떻게 하면서 빨리 돈을 빼가야겠다 해서 빼가는, 이건 이제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요게 좀 이제 덜해지고 있다고 하고, 또 재예치는 또 늘었다고 하니까 사실 뭐 살짝 사람들 달래는 이런 용도의 기사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좀 기다려 보자고요. 이게 뭐 지나가야 일단은 뭐 기업이 뭐 어떻다 저떻다를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행인 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이번 달 이제 6일부터 해서 오늘 9일까지 해서 중국을 방문을 했는데, 다행히도 옐런 장관이 최근 중국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좀 좋은, 그런 스탠스를 취하기도 했었고, 이번에 이제 나온 얘기 보니까 둘 사이, 미국과 중국 요 둘이 사이에 우리가 싸우면, 이제 옐런의 말은 우리 둘의 싸우면 이제 결국 양국 모두에다 다 재앙이고, 세상도 불안정해진다. 그러니까 잘 좀 지내보자.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해결 구간의 문제가 아닐까, 더 나빠지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고, 사실은 거기 가서가지고 또 뭐 중국 애들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싸우고 오면 어쩌나 싶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다행이고요. 또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랑 생산자 물가 발표가 또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 물가는 계속 둔화가 돼야겠죠, 그죠? 둔화가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한 3% 정도, 지금 이제 요 언저리에 있는데 요게 조금 더 떨어져서 한 3%대,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물가가 결국은 사실 이게 통화 정책의 핵심 변수기 때문에 이 무조건 떨어져 줘야 됩니다. 사실은 뭐 플랫하게 뭐 좀 갈 수 있다고 치더라도 결국은 계속 떨어지는 쪽으로 가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원치 않는 이제 긴축이라는 게 또 괜히 얘기가 나오고 그러지 않을 거고. 안 그래도 뭐 긴축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그나마 또 아까 금요일에 나왔던 고용 지표가 아까 같이 보셨지만 그나마 좀 낮게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결국에 물가가 올라 버리면 또 긴축을 막을 뭐 핑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금융시장이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을 이제 한 번 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물가, 고용 이런 게 또 긴축을 이제 지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금융시장도 이거를 두 번을 반영해야 되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두 번을 반영하면 그러면 또 이제 또 피곤해집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잘 챙겨서 봐야 될 것 같고,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특히 좀 안타까운 게, 연초 이후에 세계적으로 기술주들이 반등을 좀 잘 했고요. 또 나스닥, 뭐 한국, 일본, 대만 이런 기술주 중심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증시의 성과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초 비해서 거의 뭐 얼추 30% 정도 올랐고, 코스닥도 그 뒤에 이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이런 상승을 보였는데, 특히 뭐 IT 같은 게 이제 제일 많이 가는 게 이제 우리, 뭐 대만, 뭐 일본 이런 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 주가가 이제 5월 기점으로 굉장히 임팩트 있게 더 좋았고,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또 미국의 뭐 첨단 산업의 공급망 재편 전략에 대한 또 수혜 이런 걸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상승세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또 고점 논란 있고 해가지고 이제 슬슬 좀 조정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또 연초부터 오를 만큼 또 막 올랐고 기술주 얘기도 많이 나왔고 이러니까 뭐 조정, 뭐 기간 조정 정도를 받으면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뭐 이해를 하고 당연하다라는 건 이제 인정을 합니다만 이 와중에 이제 이 새마을금고의 연체 얘기가 터진 거죠. 참 우리 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이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 와중에 다른 데에 비해서 당연히 더 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PF라고 하는 요걸 중심으로 해서 연체율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갚는 률이 오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뱅크런 막 나온 거고 이 그래프를 보면 작년 뭐 말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한 6월 달에 6%막 이 정도니까 6% 정도는 이제 연체를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니냐. 특히 뭐 작년에 뭐 레골랜드 사태도 있었고 2011년에 뭐 저축은행 사태도 있었고 이러니까 예전에 겪었던 걸 생각해 보면 야 이거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니 시장이 굉장히 부담을 느낀 건데 당연히 뭐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제 뭐 확산이 안 되게 방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어떤 뭐 투심이 약화되고 이런 거는 사실 사그라들기가 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려 요인이죠. 당연히 우려 요인인데 과거에 이제 유사했던 사례 2011년에 아까 말한 저축은행 사태 요걸 같이 보면 이게 조기 진화가 되면 또 리스크가 금방 끝납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저축은행들이 막 여러 개가 이제 문을 닫았다고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유동성 문제가 좀 터지면서 금방 이제 좀 이렇게 빠졌죠, 그죠? 그래서 한 9%가량 쭉 빠졌는데 이게 금방 빠진 거거든요. 거의 뭐 2달이 안 되죠. 한 달 반 정도 만에 이렇게 빠진 거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사태가 또 진정이 되면서 사실 회복은 또 금방 됐어요. 그래서 금방 또 튀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금방 진화가 된다면 이 사건이 그렇다면 비슷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조정 구간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깊어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뭐 피해야 될 업종 이런 거는 그냥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PF랑 연관이 좀 있는 건설, 금융 요런 데는 조금 변동성이 남들보다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더 번지지 않으면 다행인데 번지게 된다면 가장 좀 하방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설이라든지 금융 요런 쪽은 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고 아무리 뭐 리스크가 이게 제한적이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에 투심도 약해서 변동성은 큰데 굳이 그런 업종들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전달을 드리고 싶고